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존양사가 사약을 받아서 녹동서원으로 되기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0년 인조 8년에 연총공만을 배양해서 존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665년 현종 6년에 산당공을 추가로 배양을 했고, 그랬다가 한때 이제 배양이 철회되고 1695년 숙종 21년에 문곡 김수황이 배양이 되고, 그리고 다시 산당공이 배양이 되고 1711년 숙종 37년에 농암 김창협이 배양이 되고 1713년 숙종 39년 5월 16일 날 숙종대왕의 사액을 받아서 녹동서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양사가 숙종의 사액을 받아서 녹동서원이 되기까지 그 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녹동서원에 배향된 문곡 김수황, 농암 김창협,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제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곡 김수황은 안동 김씨로 신천 군수를 지낸 김생혜의 현손이다. 김생혜의 아들은 김대효, 김다료, 김극효인데, 김극효는 성종의 아들, 경명군 이침의 외손이며 광해군의 저임후부로서 왕실과 가까웠다. 김극효는 1564년 명종 19년 갑자식 년시에 진사 3등으로 합격하여 동지돈 영부사를 지냈으며 임진을 한 이후 원종 공신에 책봉되었다. 김극효는 아들이 5인데 김상용, 김상관, 김상건, 김상원, 김상복이다. 김극효의 장남 김상용은 우의정에 오르고 넷째 아들 김상원은 좌의정에 올랐는데 병자호란 때 척화파의 중심 인물로 유명하다. 김상헌의 후손들은 청나라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 조상의 의리론과 명분론을 배경으로 대대로 고관대작을 배출하여 이른바 조선 말기 안동 김씨 60년 세도 정치를 만들어내었으므로 흔히 김극효를 신안동 김씨의 중시조라고 말한다. 김상헌은 김극효의 아들로 태어나서 김대효의 계자가 되었으므로 생부는 비록 김극효이지만 사실은 김대효의 아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김상건의 아들 김광찬이 김상헌의 계자가 되었으므로 역시 김대효의 손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삼수육창은 모두 김광천의 아들과 손자이고, 조선 말기 안동 김씨 60년 세도 정치는 김수황의 후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대체로 김상헌이 병자호란 때 남한 산성에서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한 의리와 절개를 앞세웠다. 그런데 김상헌은 김극효의 아들이 아니고 김대효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김극효를 신안동 김씨의 중시조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김상혜를 신안동 김씨의 중시조라 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광천은 김수준, 김수흥, 김수황을 낳았는데 이름이 수자를 돌림자로 하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삼형제를 삼수라고 불렀다. 김수황은 아들 6을 낳았는데 김창집, 김창협, 김창흡, 김창업, 김창즙, 김창립이다. 이들 6형제는
창자를 돌림자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육형제를 육창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김수항의 형제 삼수와 아들 형제 육창을 합하여 흔히 삼수육창이라고 불렀다. 물론 그 말은 김수항의 가문이 그만큼 명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삼수육창 중에서 김수항과 둘째 아들 김창엽이 바로 녹동서원에 배향되었다. 김수항의 장남 김창집의 아들 김재겸, 손자 김다랭, 증손 김희중, 현손 김조수는 대대로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특히 김조순의 딸이 순조와 혼인하여 순원왕후가 됨으로 인하여 외척으로서 국정을 마음대로 농락한 이른바 안동 김씨 60년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김수황이 벼슬을 한 것은 숙종 집권 초기 그때 그 재상이었어요. 근데 그 숙종이라는 임금은 그 조선 19대 왕인데 조선 500년 역사 안에서 가장 정통성이 강력한 왕이었어요. 정통성이 강력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정통성이 강한 상태로 왕위에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한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선시대 왕은 대부분이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풍수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경복궁이 남쪽을 쳐다보고 있어 그렇다. 백악산하고 인왕산의 그 산세 풍수를 놓고 보면은 인왕산을 등지고 저쪽 그 동쪽으로 보고 지어야 되는데 남쪽을 보고 지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학대사가 무슨 뭐 동쪽으로 보고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도전이가 무슨 놈의 왕이 동쪽을 보고 앉는 왕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남쪽을 보고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조선시대 왕은 대부분이 정통성이 있어요. 뭐 서자라든지 왕이 된 사람이 적자가 적손을 몰아내고 왕위를 뺏었다든지 적자가 왕위에 올랐지만 제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헤아려 보면은 최초로 적장자가 왕이 된 사람이 5대 문종이에요. 5대까지 왕들은 적장자가 아니에요. 그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2년 만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문종의 아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오르자마자 삼촌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죠. 10대 연산군이 적장자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폭군이라 가지고 중종발정으로 쫓겨났어요. 적장자로서 왕위에 올라서 무사히 왕위를 마친 첫 번째 임금이 18대 현종인데 그 사람이 숙종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적장자로서 왕이 돼서 무사하게 그 왕위를 마쳤고 그리고 이제 숙종이 적장자로서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숙종은 뭐 적장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그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능수능란하게 그 신하들을 다스려 가지고 신하들을 남인 서인 노론 소론 이리 쪼개가지고 사색 당파를 만들어서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여갖고 환국이니 출척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기법으로 신하들을 가지고 놀았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예로 제가 그 보물 제 1936호 최석정 초상화에서 언급했던 명곡공 최석정 이분은 영의정만 8번을 했는데 영의정을 8번 했다는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영의정에서 7번을 쫓겨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영의정 올랐다 쫓겨나고 올렸다 쫓겨나고 정책이 얼마나 정권이 이리 베껴 저리 베껴 했겠어요. 그 완전히 숙종이 가지고 놓은 거예요.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은 그 당쟁을 이용해갖고 신하들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왕권을 완전히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를 해서 완전히 강력한 왕이 됐는데 그 숙종 때가 가장 당쟁이
극심했던 때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숙종은 정치적인 술수가 능수능란하고 부하들이 꼼짝 못하고 당했는데 숙종이 죽은 다음부터는 자손들도 다 그리 숙종처럼 그렇게 능수능란하고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숙종이 만들어서 싸움을 붙여놓은 그 당쟁의 여파가 조선 왕조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지금도 조선의 역사 그러면 당파 싸움 얘기가 나오거든요. 숙종이 죽고 얼마 안 돼서 1728년에 소외됐던 남인하고 소론이 무신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무신난 내지는 이인자에 난한데 이게 다 그 숙종 때 있었던 당파 싸움의 후유증이에요. 노론의 영수 문곡 김수황, 이 사람은 1675년 숙종 원년이죠. 이때 그 종실인 복창군, 복성군 형제를 그 처벌을 주장했다가 전라도 영암에 유배가 돼서 4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영암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그때 이제 김수황이 영암으로 귀양을 가서 4년간 있으면서 이제 영암하고 인연을 맺었고, 또 그때 이제 귀양살이가 있는 아버지 김수황을 찾아서, 이제 원래 김수황이 고향이 경기도 포천이에요. 포천에서 영암으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농암 김창협이 또 영암하고 인연을 맺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김수황이나 김창협은 조선시대 대단한 유학자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김수황이 처음에 그 영암에 왔을 때는 연총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는데 존양사에 배양된 걸 보고 서울에 돌아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연총공이 대단한 분이라서 사모하게 됐다 이러고 그 제존양서원 병서라는 글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 이제 막 당장을 했는데 1680년 숙종 6년에 장희빈, 장희재 이 일가가 몰락을 해요. 그걸 이제 경신 대출척 그러는데, 이제 경신년에 있었던 출척, 척신, 친척으로 되어 있는 신하들 척신을 몰아냈다 해서 그걸 경신 대출척 그러는데, 경신 대출척으로 인해서 그 김수황이 이제 귀양에서 풀려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1687년까지 1680년에서 1687년까지 영의정으로 재임을 했고, 1669년 현종 10년에 김창협은 이제 진사시에 합격을 했고, 1682년 숙종 8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근데 영암 유림들이 볼 때 존양사에 사액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사액을 받을 때는 그 김창협이 써준 그 사액 청액소, 이 청액소를 올렸다가 거절됐죠. 근데 약간 이제 거절될 때 산당공을 배양이 문제가 되는 거야 해서 뺐다가 다시 넣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노론의 영수고 영의정을 지낸,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귀양을 가죠. 귀양 가서 죽은 김수황을 배양을 하면은 이게 영암 노론들의 그 배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론의 영수였던 김수황을 배양을 해서 이제 또 사액을 신청을 해요. 이렇게 이제 사액 신청을 4번을 했는데 그 4번의 청액소가 올라가서 이제 사액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